안녕하세요. 결혼 5년 차 직장 다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.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. 남편 놈이 하는 말이 시댁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고 집도 해올 수 있다면서 자기 일하는 지역으로 시집만 오라며 전업주부를 권하더군요. 저는 제 경력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냐며 성화를 부려서 결국 시집와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. 처음 2년 동안은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어요. 시댁은 생신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평일 낮에도 친구 초대했으니까 와서 한 상 차려봐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셨고, 남편은 주말에도 집안일은 먼지 한 올만큼도 안 도와줬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는 전업주부니까 이 모든 일은 너의 일이고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집안일은 전부 다 네 일이다 였어요. 시댁에서 자꾸 부르는 게 힘들다고 해도 뭐 하나 해결해 주는 건 없으면서 일이 많은 날에는 남편한테 쓰레기만 비워주면 안 되냐, 빨래통에 빨래만 넣어주면 안 되냐 할 때마다 저에게 게으르다는 소리와 함께 막말을 내뱉더군요. 싸우게 되는 날이면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말이 태반이었고, 처음에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는데 그래도 결혼한 거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도 도저히 못 참아서 할 말 좀 했더니 싸우다가 손도 올라가더군요.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했어요. 그렇게 다투는 일이 잦아지니 작정을 했는지 딴 여자도 만나더라고요.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. 흔한 인터넷 속에 나오는 막장 남편 짓은 다 한 것 같아요. 제가 하도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며 사니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은퇴 후 연금 생활하고 계셨는데 집을 팔고 저희 사는 지역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기까지 하셨습니다. 그 당시에는 그냥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 걱정이 이사까지 하신 거였죠. 나중에 알았어요. 결혼 1년 반 이후에는 그냥 도망을 칠까 이혼을 할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또 너무 억울했습니다. 내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남편 놈은 그냥 나한테 돈만 조금 주면 그렇게 끝나는 일이었으니까요. 저는 우선 전업주부가 어쩌고 하는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일을 구했어요.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던 언니가 전에 일하던 곳이랑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몇 년 만에 보는 거였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얼굴에 철판 깔고 나 좀 도와달라 사정을 했습니다. 제가 너무 물불 안 가리고 하겠다고 하니 언니가 자료 챙겨주고 자리가 있으니 한번 보겠다 해주더라고요. 그렇게 들어간 게 이 직장이었어요. 처음에는 거의 시간제 비슷하게 취직이 되었죠. 월급은 전에 벌던 거에 비하면 적었지만 전업주부 소리에 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엄청 열심히 했고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회사에서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대로 위로 직급이 하나씩 당겨지며 자리가 나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남편 놈은 난리를 치더군요. 뭔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그게 무슨 돈을 버는 거야?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밖으로 나도는 거지? 이러면서 일하는 것을 무시하더니 일하게 되면서 집안일 반반 부담하게 되고 식사도 각자 챙겨 먹는 날이 생기다 보니까 참다 못한 그놈은 본인 성질을 못 이겨서 거기 그만 안 두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을 시작하더군요. 저놈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밑바닥까지 보이니까 정이 뚝 떨어진 거죠. 그놈은 제가 말을 안 듣고 일을 열심히 다니니까 위협한답시고 손까지 올리더군요. 그게 일한 지 한 달 반쯤 되던 때네요.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하면서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배짱을 부렸어요. 전업주부를 가장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이게 더 행복하고 나아 보이는 삶이었으니까요. 특히 발작하는 남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.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. 저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나 믿지 않은 거 절대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남편의 밥, 빨래, 청소 일절 안 하고 제 것만 했어요. 맞벌이니까요. 생활비도 반반하자고 했고요. 남편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아예 무시했죠.
저희 집 구할 때 아이 생기면 주려고 방 한 칸에는 잡동사니 모아놓은 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 짐, 남편 옷 다 밖에다 내놓고 제 방으로 만들었어요. 이제는 내 월급도 받으니까 조금씩 모아서 자취방을 꾸미는 기분을 내면서 가구도 드리고요. 그렇게 반년이 넘어가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며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. 저는 분이 풀리는 것 봐서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남편을 꼭 쥐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. 그렇게 2년을 넘게 지내면서 아직도 그놈은 잘하겠다 빌거나 이혼하자 빌고 있지만 저는 절대 안 해줘요.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? 그놈이 소송 걸려고 해도 제가 유책한 것도 아니고 집안일은 지가 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제 것은 하니까요. 제 방에 있는 게 이혼 사유는 안 될 테고 그놈이 바람을 피우면서 업소 다니면서 멍청한 짓을 자주 해서 폰은 숨기는데 PC 카톡을 보낸 건 지우지도 않고 블랙박스를 숨기지만 여자랑 모텔에 간 건 카드로 긋는 허술한 놈이에요. 제가 그런 증거 다 모아서 가지고 있죠. 저는 이제 남편에게 화도 내지 않습니다. 그냥 제 생활을 즐겨요. 마음껏 회사에서 일하고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놀러 다니고 일찍 온 날은 혼자 맛있는 걸 먹기도 했고 조깅도 꾸준히 하고요. 회사에서 저는 아무런 문제 없는 밝고 씩씩한 사람입니다. 원래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하거든요. 남편 놈은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린 거죠. 살면서 단 한 번도 독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는 저를 이 구역에 미친 여자로 만들었으니까요. 남편은 물론 저 잘 사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진 않죠. 근데 그 찌질한 놈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잘난 시댁에 이르는 거였죠. 시부모님이 오면 제가 깨갱할 줄 알았던 거예요. 저요?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대신 할 말은 다 했습니다. 참아왔던 말 다 했죠. 지금까지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참았다. 근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. 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외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흥업소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다. 그 말로 시작을 했더니 남자가 뭐 그런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이유로 각방을 쓰는 게 말이나 되냐.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시길래 기분은 몹시 나빴지만 웃는 얼굴 일부러 유지하며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더니 듣고 계시던 시부모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왔어요. 이 또한 웃기더군요. 이제 남편이 안 무서우니까 그 시부모도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 이후로도 저는 밥 해먹고 남편 투명인간 취급하니 집안의 그릇을 깨부수고 별쇼를 다 하더라고요.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음악을 듣거나 친정으로 놀러가 버렸습니다. 전에는 한 번 문까지 부순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부수고 쓰레기장을 만들면 남편만 손해니까요. 단 하나 친정에서는 제가 이러는 줄 모릅니다. 부모님은 저를 잘 키워주신 분들이고 마음이 약한 분들이라 이런 심려 끼쳐드리기 싫었어요. 부모님 잘못이 아니니까요. 그래서 친정 갈 때 싸웠냐고 물어보면 진실과 거짓을 조금씩 섞어서 싸운 것은 맞는데 잘 화해하려면 둘이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왔어. 여기서 쉬면서 잘 화해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고민 좀 해볼게. 이런 식으로 서로 슬기롭게 싸우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. 부모님은 옛날부터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믿어주시는 분들이었기에 별말이 없었죠. 제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와중에 여러 번의 이혼 소리가 나왔지만 딱 한 번 진짜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. 남편놈이 어디서 여자를 또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고 데려와서는 나 얘 진짜 좋아해 이러면서 울고불고 질질 짜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더군요. 물론 빈말이 없겠지만 집이든 뭐든 다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. 사실 재산 다 받고 입 싹 닫고 결혼 접을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제가 괴롭게 산 시간들이 아깝고 아직 복수의 복자도 시작을 못한 기분이 들어서 못 해주겠더라고요. 이혼 얘기할 때마다 웃으면서 누구 좋으라고 해줘 하면서 제가 놀리듯 대답을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면 꼴이 얼마나 시원한지요. 결국 그때도 이혼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저놈 제 명에 못 살겠죠. 이혼 소송을 건다거나 저를 진짜 괴롭힐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하나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고
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만끽하려 합니다. 이 결혼 유지하면서 바람 피우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바람 피우고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부모님 돌아가서 안 계시고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질 때쯤에 그때 열심히 모아두신 부모님 재산과 남편 재산까지 합쳐서 그냥 반띵하고 헤어지죠.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. 이렇게 수년간 증거를 계속 모으다 보면 반띵이야 그때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뜯어낼 수 있을 거다.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평생 복수하며 지내려 해요. 몇몇 분들은 이런 것조차 저에게 손해다. 이런 시간에 헤어지고 지금 재산을 받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 살아라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서인지 저는 이 사람과 헤어져도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. 결혼은 다시 하지 않으려고요. 한 번 한 결혼 끝까지 가야죠.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서 피눈물 날 때까지 괴롭혀 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 더 소식이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. 후기 글입니다. 순간의 감정으로 정말 욱하고 화내고 그래서 글을 적어 내려갔는데 많은 분들께서 소름이 끼친다고 자기 인생 찾아라 등등 말씀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. 근데 저 그렇게 할 마음이었습니다.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행복한 것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께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.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몇 달을 그렇게 살다가 극에 달한 남편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.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했지. 그러면 거기다가 상간녀 소송해서 그년한테 돈 좀 받아야겠다. 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자기도 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어차피 애타는 건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댁 부모님께서 2천을 가지고 와서 가진 증거 전부에 2천을 얹어서 주겠다 하더군요. 남자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남편이 그런 건지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. 그렇게만 받고 그냥 순순히 이혼해주고 말았네요. 저도 솔직히 질질 끌면서 소송 걸리는 거 딱 질색이고 이미 마음먹은 김에 이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역겹겠더라고요. 조언해 주신 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받아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밤에 자냐고 문자가 왔길래 오늘도 술 먹었나 잡소리를 하려는 건가 했더니 자신은 너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우리 잘해볼 수 없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. 흔하고 뻔한 말이었죠. 그렇게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전 재산 다 털어주고 거기다가 시부모님 돈까지 해줬으니까 개털털이일 텐데 누가 좋아하겠어요. 한순간에 돌아가지고 그 여자 잡으려고 쇼를 한 모양인데 제가 상간녀 같았어도 다 주고 몸만 나온다고 그러면 꺼지라고 합니다. 대단하게 잘생기거나 능력이 좋으면 모를까 답도 없어요 그 양반은. 이런 이야기들의 마지막은 대부분이 다 똑같다는데 왜 같은 오류를 반복하면서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딴소리하기 전에 집이고 뭐고 다 팔고 그 지역을 뜨게 되어서 마음은 편하네요. 이제 전화번호도 바꿔야겠어요. 밤마다 찌질한 소리를 떠들어댈 것 같고 그나마 여러분들 덕에 제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. 지금은 나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돈과 저를 믿고 다독여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. 생각해보면 진정한 복수는 이거였네요. 나 혼자 잘 살고 행복해지기. 그 사람이 내 소식을 듣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죠. 전 남편 놈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입니다.